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시트와 관련된 작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시트를 생성하는 방법, 시트를 그래서 편집하는 방법.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그렇게 만든 시트에다가 뷰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뷰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베이스 뷰, 프로젝션 뷰, 디테일 뷰, 섹션 뷰, 뭐,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도면 치는 뷰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배우시기 전에요. 좀 더 마법사식으로 좀 더 빨리 여러 개의 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뷰 크리에이션 위저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 스탠다드 뷰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쓴다 그러면 좀 더 빨리 그렇죠? 여러 개의 뷰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뷰 크리에이션 위저드부터 보겠습니다.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1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뷰를 생성할 파일, 뭐 단품 파일일 수도 있고 어셈블리 파일일 수도 있겠죠. 파일을 선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열려있는 파일이면 로딩 파트의 목록이 뜰 거고요. 뭐 최근에 작업한 목록이었다 그러면 리센트 파트에 뜨겠죠. 여기 없다 그러면 오픈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그렇죠? 도면 처리할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 왼쪽 있죠. 요거 이제 데스크 내비게이터 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4개 보이죠. 사실은 여기 4개가 뜨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뜨실 수 있어요. 뭐 라지 어셈블리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파일의 개수가 많은 대형 어셈블리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라지 어셈블리 항목이 더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셈블리 어레인지먼트 기능을 쓰고 있다 그러면 어레인지 항목이, 그리고 PMI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품이나 어셈블리 파일이다 그러면 PMI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지, 어떻게 도면 실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 관련된 항목이 더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방향 잡는 거고, 레이아웃은 어떤 뷰들을 만들 것인지, 뭐 그런 일종의 뭐 차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총 4단계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5단계 될 수도 있고 6단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파트 2단계에서는 파일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누르면 바로 피니시 누르면 2, 3, 4단계 디폴트 값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죠. 넥스트 누르면 옵션입니다. 뷰 바운더리 보이죠? 이게 이제 오토매틱이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자. 100백짜리 사각형을 가지고 도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백을 둘러싼 도면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뷰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뷰 바운더리가. 근데 나중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모델 있죠. 3D 모델의 단품 모델의 사이즈를 500, 500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뷰 바운더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자동으로 늘어날까요? 그거 관련된 겁니다. 오토매틱으로 해놓으면 뷰 생성 후 3D 모델의 크기가 변경되면 뷰의 경계, 뷰의 크기도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뷰가 커지다 보면 도면 경계를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용지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뷰와 뷰와 서로 겹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토매틱이고요. 매뉴얼은 뭐냐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렇죠? 뷰 생성 후 모델의 크기가 변경되어도 뷰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뷰의 경계는 그대로 있고 모델의 사이즈는 커졌으니까 그렇죠? 뷰 바깥으로 넘쳐나 보입니다. 넘쳐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잘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뷰 안에 다 표시를 못하니까 뷰 바깥으로 넘쳐난 부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뷰 경계에서 잘려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뉴얼로 하시고 오토 스케일 투 피트 있죠. 현재 뷰 경계에 맞춰서 자동으로 축적이 이루어지게끔 이걸 체크해 쓰는 겁니다. 오토매틱이면 이게 자동으로 비활성화되어 있겠죠.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매뉴얼일 때는 보통 이제 매뉴얼로 맞춰 놓으시고 오토 스케일 투 피트 뷰 경계에 맞춰 가지고 뷰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축적이 이루어지게끔 이게 체크되어 있으니까 스케일이 비활성화되는 겁니다. 해제하면 수동으로 스케일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히든 라인이죠. 숨김상. 그렇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특정 방향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뒤에 모서리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invisible. 보지 않겠다. 되어 있는데, 요거 누르셔가지고, 다른, 히든 라인 선을 잡아주시고, 색상, 그리고, 굵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라인, 중심선 표시할 거냐, 실루엣 표시할 거냐, 뭐, 뷰 라벨 표시할 거냐, 기타 세팅에 들어가셔서 좀 더 자세하게 뷰 생성과 관련된, 뷰와 관련된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을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면 칠 때, 뭐 어떤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할 거냐, 뭐 와이어프레임 방식이냐, 뭐 음영 처리한 쉐이더 방식이냐, 뭐 이런 거 지정하실 수 있는 게 2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와서는 방향입니다.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페런트 뷰죠. 페런트 뷰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뷰를,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죠? 하나의 단품 내에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수정하는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커스터마이저 뷰라고 되어 있죠. 위저더 하면서 뷰의 방향을 바꿔서 그걸 모체 뷰로 해가지고 다른 파생 뷰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뷰를 만들 것인지. 뭐고요? 어소시에이티브, 뭐, 어레인지먼트. 어레인지먼트라는 게 정렬이죠. 그러니까 이 뷰를 이렇게 4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 뷰를 움직이면 나머지 뷰들도 같이 덩달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꺼져 있으면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뷰 사이의 간격, between 뷰입니다. to board, 경계에서 떨어지는 정도. 그렇죠? 도면 경계에서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트 블락 무시할지 말지. 뭐 이런 몇 단계를 거치면서 자동으로 뷰를 생성하는 기능이다 보겠습니다. 자, 실제 예제를 만들어 보죠. 브라켓 예제 있죠. 하이퍼링크 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릴 겁니다. 간단한 모델입니다. 마스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A3 정도로 하겠습니다. 방식은요, 릴레이션십 있죠? 레퍼런스, 왜? 현재 열려있는 파일을 가지고 도면 처리할 거니까 레퍼런스 existing 파트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겠습니다. 저장 위치, 도면, 이름 꼭 여러분 나름대로 지정을 하셔야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뜨죠? 타이틀 블락을 완성할 수 있는 populate 타이틀 블락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이런 부분에다 수동으로 입력하셔야 되고 이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자동으로 입력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first issue, 뭐 참관호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면 참관호라는데 이게 왜 first issue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브라켓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로잉, 그렇죠? 엔터. 자, 맞죠? 자, 그 다음에요. 드로잉 있죠? 제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바이, 네, 신중하게나 쓰죠. 엔터 치면 클로즈 하면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어떻습니까? 다음 단계 뷰 크리에이션 위저드라고 뜨죠. 일단 캔슬 하겠습니다. 축적 보기는 컨트롤 F키 누르시면 되죠. 여기다가요.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보시면 뷰 크리에이션 위저드라고 있습니다.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뷰에 보시면 인서트 뷰에 보시면 뷰를 생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메뉴가 있죠. 상당히 뷰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거 어째 다 배웁니까? 시간이 약입니다. 자, 조금씩 배워보는 겁니다. 자, 먼저요. 1단계. 자, 어떻습니까? 파일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열려있지 않은데, 그러면 요거 누르셔가지고, 다른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열려있는 브라켓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보통은 이제 오토매틱 라이프보다는 매뉴얼에 요거 체크해놓고 작업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히든선.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선으로 굵기는 0.135라고 하겠습니다. 센터선, 중심선 표시할지 실루엣이란 건 뭐냐면 나중에 가시면 이런 선이 있죠. 실제 여기에 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루엣 선, 필렛 처리했을 때 선이 있죠. 이런 선. 이걸 표시할지 말지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표시하겠죠. 자, 안 그러면 여기에 뭐 선이 표시가 안 될 거니까요. 라벨을 표시할지 말지. 또 세팅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가지 뷰 세팅 관련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영 처리 많이 하시죠. 와이어프레임을 할지, 뭐, 풀 세이딩을 할지, 뭐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넥스트. 그 다음에 어떤 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프론트라는 얘기입니다. 프론트고 라이트고 탑이고 아이소메트릭 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 모체 뷰 있죠? 부모, 페런트 뷰. 이게 부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뭐라는 얘기죠?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엔터키 눌러버렸네요. 지우고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나머지 뷰들은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백, 넥스트 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요거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뷰라고 있습니다. 저는 요 면 있죠. 요 면을 정면으로 해서 하나의 뷰로 해서 요 방향으로 해서 맞추고 싶어요. 그럼 누르신 다음에 그럼 대화 상자 뜨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오리엔트 뷰 툴을 대화 상자 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벡터 그냥 면 잡겠습니다. 번개 모양 요 면을 잡아서 요 면의 수직 방향을 보겠다는 얘기죠. 클릭 이렇게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방향이 바뀐 게 보이시죠? 뭐 그럴 때 쓰는 기능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럼 어떤 것들을 만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해볼까요? 그럼 하나만 만들어지겠죠? 뭐 더 필요하면 이렇게 더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소시에이티브가 체크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 뷰를 움직이면 나머지 뷰들도 같이 근데 등각뷰는 같이 안 움직입니다. 뷰 사이 간격이 되겠죠? 10 정도로 할까요? 경계에서 떨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 되겠죠? 10은 너무 작나요? 그렇죠?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블락 있죠? 이게 무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체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썼던 그 위저드를 한 번이나 썼다 그러면 그때 썼던 옵션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면 이 타이틀 블락을 무시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타이틀 블락 무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왜 무시하냐 그러면 이게 옵션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피니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루엣선도 다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방법은 극히 잘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쓴 다음에도 8 누르셔가지고 스케일 조정을 하실 수 있겠죠? 저는 1대5 정도로 해볼까요? 오케이. 1대5는 너무 작나요? 자, 그러면 1대2 정도라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적당한가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뷰 작업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뷰들이 서로 겹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커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다른 뷰를 하고 싶으면 커스터머 스케일 하셔가지고 1대3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뷰 경계 같은 경우도 다 없애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파일로 한번 해볼까요? 누르셔가지고 클러치를 해보겠습니다. 됐죠? 넥스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점을 해보죠. 요 선으로 요 굵기로 하셔가지고 라벨도 표시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넥스트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죠? 넥스트 두 개만 만들어보죠. 아니면 더 만드실 수도 있고요. 오토매틱이랑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위치가 매뉴얼로 하면 어떻습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그렇죠? 클릭하면 수동으로 잡히는 겁니다. 위치를 잡으실 수 있어요. 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라벨까지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얘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뷰 작업을 해 나가게 됩니다. 아시죠? 그게 바로 뷰 크리에이션 위저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